마지막 제4과제 중국의 격변과 동아시아 양식의 창조입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1979년이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의 원년입니다. 개혁 개방 조치 이후에 3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결합하는 일대 실험이 있었고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등소평은 파리에서도 한 6년 반을 지낸 적이 있고 또 소련에서 한 2년을 지냈는데 그 이분 안에 이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979년 당시에 국민소득이 182불밖에 안 됐습니다. 개혁개방 직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0년 기준으로 6,750불이 되었습니다. 뭐 엄청난 빠른 속도로 국민소득이 올라간 예입니다. 지난 2010년에는 중국의 GDP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미국의 뒤를 이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4억 5천여 명이 농촌 인구로 이제 바뀌는 인류 사상 없는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4억 5천 명이라면은 여러분 이 영, 불독,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작은 군소 도시까지 다 해서 유럽 전체의 인구하고 같습니다. 이 4억 5천 명이 농사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시대 이래 200년 동안 진행되었던 서구의 변화를 한 나라에서 그것도 불과 30년 만에 압축된 격변을 이룬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서구를 모방하는 대도시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었고요. 중국의 현 이하의 소도시 한 4만 5천 개 되는 향과 진, 이 향진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지금은 거대 스케일의 환경 파괴가 그동안 일어났고 지구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구촌 세계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30년에서 50년 동안 최대 7억 명의 인구가 추가적으로 도시로 이동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 국가의 인구는 가장 많고 면적은 뭐 네 번째로 큽니다. 이 거대 국가의 낮은 윤리의식을 지구촌이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도시화의 행적을 보면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의식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탄소 배출을 보면은 지난 20년 동안 급속히 증가해서 2006년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데 이 블루가 미국이고 레드가 차이나인데요. 그 외곽에 있는 점선이 2030년을 예측한 것입니다. 중국은 30%의 탄소 배출, 세계의 30% 탄소 배출 최대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 여러 나라들이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 끝나고 팍스 세니카,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뜻하는 팍스 세니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오늘 생각할 때는 늘 경제력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중국을 가지고 뭐 군사력, 문화력보다 경제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깊고 방대한 문화적 파급력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의 상징이던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가 끝나고 세계 모든 심지어는 서구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전부 중국을 타겟으로 디자인을 하고 중국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문화를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많은 문명이 이 세계에 수많은 문명이 명멸했지만 역사 속에서 통합된 국가 체제하에서 장구한 문명을 지속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중화 문명권은 그 문명의 통합성은 한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한자를 쓰는 사람은 외래 문명, 외부의 문화권에서 들어와도 이 나라에 들어와도 한자를 쓰면 한인이 되고 한화되는 그러한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중국은 2000년이 넘는 농업사회 최강자였고 그들이 자랑하는 인류 4대 발명, 나침판, 제지술, 화약, 인쇄술 등 동양정신의 토대가 된 이러한 발명품을 낳은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농업사회의 이 최강자였던 중국은 내부적인 조화와 안정 그리고 균형을 중시했던 농업사회적 특성 때문에 일찍이 상공업, 특히 공업을 중시하고 생산성을 중시했던 서양에 비해서 이 외부적인 변화에 대한 자각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펜 전쟁을 첫 패배로 급속히 서구식 근대화로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대화 초기에 중체 소용 자세를 견지했고요. 공산당 집권 이후에는 30년 동안 자문화의 많은 부분을 상실했습니다. 마오쩌둥이 혁명을 한 그 20세기 마오쩌둥 혁명은 20세기 서구 근대 디자인하고 닮은 점이 있다면 탈역사, 탈맥락이죠. 여러분들 바우하우스는 지금 5년만 지나면 100년이 됩니다만 바우하우스의 커리큘럼은 오늘날까지도 건축 디자인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디자인 교육 커리큘럼하고 바우하우스 커리큘럼에 중대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우하우스 커리큘럼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 과목은 없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인류 지혜의 보고입니다. 좋은 것은 그 속에 좋은 전례가 다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나려면 역사의 전례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속물근성이 있어서 좋은 것을 보면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혁명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 경마장의 말에게 앞만 보고 달리도록 아이 마스크를 끼워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에 참조하지 말라. 역사를. 모택동 혁명은 전통 가치를 새로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 점에서는 또 일치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말에 개혁개방으로 더욱더 정체성 상실의 상황을 맞게 되고 등소평의 이 선부론이 적중합니다. 선부론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능력 없는 자를 도와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부론은 능력 있는 자,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동남 연해의 도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부유해진 다음에 그 부유가 spillover effect, 그것이 내륙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등소평의 말처럼 아랫목이 따뜻하면 음목이 서서히 따뜻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의 경제 부흥이 성공되자 이제는 중국 이 젊은 세대들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되고 자신의 것이 가장 훌륭하다,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실리콘밸리에 유학가 있다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거두고 2000년대가 되면서 귀국한 이 해귀파들, 하이쿠이파들이 중심이 되고, 이 사람들은 좀 젊은 세대인데 이 사람들은 서양 문물도 다 알고 또 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의 스타일, 중국의 품격, 이 전통 가치의 현대적 접목,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이어갈 중소도시 모형은 중국의 문화 속에 여러 가지 이 누대를 지켜온 지혜와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을 되살릴 수 있는 보편적 지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표대가 되고 있는 샤오캉과 대동, 샤오캉은 또 등소평의 말을 빌리자면 부유하지는 않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대동은 이 군중 결합 모델인데, 이 이상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이념입니다. 이 샤오캉과 대동에서 공동체적 공존의 사회적 모델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천인 합일의 오행식 발전에서는 생태적 삶의 모델을 뽑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 사상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국가 문화에서는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사회 결속의 모델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모두 현세기와 미래 긴밀히 요청되어지는 가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편성된 미국과 서구의 도시 형태를 답습하는 것을 버리고 문화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중소도시 모델을 정립을 하고 새천년을 이어갈 주거도시 패러다임으로 정립해서 세계 보편으로 나아가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아시아 양식의 창조를 위한 기본 이념과 행동 강령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합니다. 2000년간 농업사회를 주도한 문명국의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 모형을 제시하자라는 것이고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건강, 안전, 행복, 이런 것을 제일 목표로 삼는 중소도시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천년을 지속할 네트워크형 중소도시 체제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이 도정에서, 발전의 도정에서 중국에 거는 기대는, 중국은 고대로부터 어떤 표의 문자, 한자라는 표의 문자를 사용했는데, 표의 문자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는 표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의 문자가 가지고 있는 심원한 이 아날로그적 성격하고 디지털 정보 기술이 합쳐서 지금 네티즌의 수로만 한다면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이 2억 6천만 명이 되고요. 미국이 2억 2천만 명입니다. 세계 1위인데, 이런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네티즌들, 그리고 디지털 혁신들, 이런 발전과 역사를 통해서 발전시켜온 심원한 표의 문화가 이 합쳐진 이른바 디지털로그의 문명, 다시 말해서 중화와
융합의 신문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생과 조화의 동아시아 디자인을 열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인류 보편의 지혜가 중국과 또 동아시아 문화에는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3국, 한중일로 대변되는 이 동아시아 3국은 공통점이 있다면 상고주의 문화입니다. 이 고전을 숭상하는 나라들이고, 전례는 아름다운 것이다. 역사는, 과거는 완벽한 것이다. 역사에서 지혜를 찾는 자세가 되어 있는 한중일 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고주의 전통을 통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을 잇는 생태주의 전통을 통해서 신문명 디자인의 이념적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동아시아 디자인 창조를 위한 빅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 속에서 여러 문화 요인들 속에서 그들이 누대로 좋아했던, 선호했던 가치들, 이러한 것들에 관한 빅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축을 해서 14억 중국, 16억 한중일, 44억 아시아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열광하는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기다리고 있는 72억 세계인들에게 이 동아시아 문화를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 모두로 나아가는 신문명 디자인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이제 자국의 안녕과 이익, 이 소화를 버리고 이 광대역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많은 경제 블록은 있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EU가 생겼고, AU가 생기고, APEC이 생기고, 나프타가 생기고, 아시안이 생기고, 여러 경제 블록이 생겼는데, 이 경제 블록의 전 단계는 문화 블록이고요. 문화적으로 통합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블록이 생기게 되고, 경제 블록이 생겼기 때문에 문화 블록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 블록을, 광대역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를 확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로 전파할 동아시아 창의 문화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1세기 전에 바우하우스가 새로운 산업사회를 위한 디자인 패러다임을 열어서 동서의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꿨듯이,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이끌어갈 새로운 문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신문명이 여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약간 복습에 해당되는데요. 그동안 현재의 문명은 그릇된 목표를 향해서 빗나간 노력을 해왔다라는 자성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향한 걸음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풍요로운 삶을 최우선으로 해왔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지배자가 됐고, 공동체에서 분리된 이성적 개인으로 존재했습니다. 20세기의 세계 모든 정부, 모든 국가가 경제 성장률 높이고 국민 소득 수준 향상하는 데 모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왜 지금은 번영과 성장을 얘기하지 않고 위기와 파국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기후, 환경, 자원, 에너지, 식량, 인구, 도시, 테러, 핵무기,
이 서구 중심주의의 근대화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삶의 근간을 붕괴시킨 주역이었습니다. 지난 세기는 근대 서구 문명을 세계 모든 나라가 따라가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초국적 기업이 몰고 온 물질주의가 심화되었습니다.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지속 가능성은 인류는 더욱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잉 확장주의자의 도구였습니다. 디자인은. 과잉 확장주의자가 뭐냐?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으면 건설하자. 이익이 기대되면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생산하자. 군비를 확장하자. 이게 과잉 확장주의자의 남성형 비전입니다. 이 과잉 확장주의자의 남성형 비전이 지배했던 것이 20세기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여성형 비전이 지배하는 21세기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20세기는 수없이 많은 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명품이 나올 때마다 인류는 환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품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이 폭스바겐, 뉴비틀을 쓰면서 이걸 타고 가는 사람이 이 자동차가 종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 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르너 판톤의 의자 너무 멋있죠. 그것을 쓰는 사람이 결국 종국에는 이 의자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폐기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지구 생물 환경에 미칠 영향은 아랑곳 없습니다. 우리는 20세기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디자인상, 이 디자인상은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이데올로기를 볼 수 있는 이 지표인데요. 거기서 상 받는 것들, 이런 기준으로 하면은 전부 낙성감인데 최고상을 다 받았다 이거죠.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미노루 야마사키는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 가는 건축가였는데 프로이트 이고 집합주거단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인간성과 자연성을 무시한 디자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건축상을 다 받고 모든 찬사를 다 받고 시작한 프로이트 이고 집합주거단지가 불과 10년밖에 안 돼서 깡패와 불량배들의 소굴이 되고 18년 만에 미주리주의 주정부에 의해서 도저히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폭파하게 되죠. 찰스 쟁크스는 그날을 모더니즘의 장래일이라고 명명했어요. 우리는 이런 사고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말이죠. 이 사진 뭔지 압니까? 뭘 얘기하려고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늙고 노쇠한 서양과 젊고 발랄한 동양이 만나서 새로운 문명을 구축해야 된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사회의 논리로는, 산업사회의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는 지금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데올로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유기론적 문화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근대 이성과 기계론적 세계관이 몰고 온 파국을 넘어서 다가올 내일을 위한 신문명을 개척해야 됩니다. 정복, 착취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론적 문명의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타인과 경쟁하고 다친 개인으로 사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공자문화권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바탕으로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인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물병력이 불상해, 이게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만물이 서로 자라나는 가운데 해치지 아니한다, 서로. 이것에 이어지는 말은
제도 병행이 불상패. 천하의 도가 운행되는 가운데 서로 간에 어긋남이 없다. 이것은 자연의 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문명은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약탈과 착취로 일관해온 인류 문명과 결별을 하는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입니다. 공생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명입니다. 그러면 신문명 디자인은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현재의 낡은 문명의 시스템을 바꾸는 종합적인 해법이자 방법론이자 행동 강령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4대 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신문명을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낡은 문명을 대체할 새 문명의 길을 찾고 문명의 형식을 결정하는 디자인의 새로운 원칙들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서양 문명 간의 편성을 극복한 온전하고 조화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지속 불가능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순천의 삶을 추구하고 제2단계 디지털 기술 혁명을 열어가는 글로벌 생활 문화 혁명을 일으키고 중국의 격변과 동아시아 문명권의 부상이 인류 전체의 발전을 선도하도록 건축가,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정립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오래된 이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래된 이념, 이제까지 우리는 뼛속까지 서구화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는 미술대학 출신 많죠. 여기 대한민국의 미술에 들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아그리빠와 비너스와 줄리앙을 그리고 대학 입시 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그리빠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충성스러운 부관입니다. 나중에 사위가 돼요. 비너스,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그리스, 로마 쪽에 이상 속의 미의 표상. 줄리앙, 메디치가의 청년이에요. 그거 하다 실력이 좀 더 좋아지면 카루카라, 로마 황제 그립니다. 그러다가 또 더 실력이 좋아지면 호메로스, 이건 전설 속의 그리스의 음유시인. 나의 삶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사람들과 첫 만남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아그리빠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이, 평가 기준이. 그래서 오래된 이념에서 벗어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세탁해야 될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발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 성장이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가 더 있죠. 서구화가 발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서구화가 덜 된 거는 발전이 덜 된 거예요. 서구화가 안 된 거는 미개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빼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돈이라고 생각했죠. 행복은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한테서 빼내기가 어려운 거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오래된 이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중국 격언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끝나야 한다. 지금 바꿔야 합니다. 이 낡은 문명으로는 파국밖에 없습니다.
여기 건축가, 디자이너 여러분, 이제는 가치의 디자인, 맥락의 디자인, 문명의 디자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세기 디자인은 유혹하는 오브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가치의 디자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답을 외부에서 구하지 않고 자신의 역사, 자신의 선험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금광을 옆에 두고 엉뚱한 데 곡괭이질을 했어요. 이제는 맥락의 디자인으로 가야 됩니다. 부분이 아닌 총합적이고 전일적인 문명의 디자인으로 갑니다. 이제까지 소금 문명은 굉장히 시스템 컴포넌트적이었어요. 분석에서 종합으로, 이제는 시스템 컴포넌트에서 시스템으로, 이제는 전일적인 문명의 디자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욕망을 숭배하는 경쟁, 개발의 문명에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윤리에 기반한 신문명을 열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신문명 디자인은 미래 디자인을 향한 최후 통첩입니다. 신문명 디자인은 우리 시대의 필연이자 당위입니다. 신문명 디자인은 우리 시대의 명령이자 책무입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